안녕하세요. 유튜브를 통해서 썰렁썰렁 사연들만 듣다가 제 군생활 중 특이한 사건들이 많아서 옛 추억도 회상할 겸 하나씩 글 써봅니다. 저는 069번 155mm 견인포 포수로 군생활을 지낸 아재입니다. 대한민국 3대 꿀보직이죠. 제가 입대하던 당시부터 내무 부조리, 복무기간 감소 등이 시작되어 군대가 조금씩 변하던 시기였습니다. 제가 소속되어 있던 분대는 2군단 예하의 포병여단이었으며 그 포병여단은 아직 4단급의 지원을 받지 않아 기갑포병으로 전환되는 단계에 낙후된 시설에서 대대원 400명 정도가 견인포대였죠. 오늘 제가 풀어보고자 하는 썰은 제가 일병을 달고 어느 정도 포대 생활에 익숙해졌을 때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내던 부대는 아직 구형 막사, 이런 분위기의 막사였죠. 당시 군생활 중 토요일 일과 중 가장 중요한 무한도전 시청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어느 주말 평소와 다름없이 무한도전의 영어마을 특집이라는 방송을 정말 재밌게 보았고, 이는 나중에 벌어지는 이야기의 주 무대가 되죠. 다음 주 부대 정비 주간을 보던 중 일과 이후에 평소에도 포대원들과 스스럼없이 농담 따먹기를 하던 양아치 같던 포대장이 저녁 개인 정비 시간에 내무실로 들어와서 야, 여기 영어 좀 하는 놈 있냐? 저는 자대 배치 당시에 몇 안 되는 국립대 출신이라는 점을 나름대로 부대 내 브레인이라고 평가받고 있었기에 여러가지 행정반 업무를 개인 정비 시간에 자원했고, 그 보상으로 담배나 피자 치킨 등을 받아 내무실 사람들과 나눠 먹는 어미새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날도 포대장이 제대하고 사업할 거라 그러더니 그거 관련돼서 자료 번역하려고 그러나 생각하고 자원했죠. 그리고 아무 일도 없이 일주일 뒤 일요일날 행정반에서 저를 호출했고, 행정반에 들어가니 당시 군단 본부로 1년 가까이 현장 작업 파견을 다녀와서 부대 내 병사들과 약간 서먹서먹했던 상사님이 주말 당직을 서고 있었죠. 일병 김자트 행정반 호출받고 왔습니다. 그래, 네가 영어 좀 한다며? 내일 아침 먹고 더플백에 간단한 전투복과 생활복, 세면도구 등 챙겨가지고 일개장 입고서 대기해라. 나랑 같이 파견 갈 거다. 제가 근무했던 부대는 휴가 나갈 때 입는 A급 전투복을 일개장이라고 불렀습니다. 당시 여단급 규모의 대대이기 때문에 군단 내 이곳저곳으로 파견 나가는 경우가 자주 있었고, 대부분 그 파견의 내용은 세상에 살아서 겪을 수 있는 지옥이 있다면 바로 그곳이었다라는 내용의 이야기가 다수였기 때문에 저는 개 엿됐다. 그때 내가 손을 왜 들었지? 라면서 거의 울기 직전의 상황이 되었죠. 거기다 하필이면 전 여단에서 가장 여러가지 작업에 능하며 군단 본부까지 끌려가서 1년간 파견 근무를 했던 그 상사님과 함께 가는 제가 소속된 포반 선임들도 제 보고에 측은한 마치 산송장을 보는 듯한 그 눈으로 저를 위로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분대장 지원금을 구두쇠처럼 아끼던 분대장도 PX에서 부식을 추진하고 냉동을 퍼먹일 정도로 저의 파견은 그동안 함께해서 즐거웠다라는 분위기였죠. 군입대 이후 가장 긴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우고 다음날 아침이 밝았죠. 야 자트야, 파견 신고하러 가자 라고 저를 불렀고, 저는 그렇게 도살장에 끌려가 원망스러운 눈으로 포대장에게 파견 신고를 하였고, 본부 대대로 내려가서 대대장에게 파견 신고 후 그 상사님의 개인 차량을 타고 파견지로 출발했습니다. 대략 2시간 동안 계속 이동해서 얼굴 본 지 며칠 되지도 않은 상사님에게 아무 질문도 하지 못하고 그냥 묵묵히 물어보는 질문에만 멘탈 터진 상태로 대답만 하며 이동했죠. 그렇게 상사님의 차량은 경기도 파주로 진입하였고, 파주 미군 기지로 파견 가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고 속으로 절규를 했죠. 그러나 차량이 이동하는 방향은 제가 우려했던 군부대 근처의 풍경과는 다른 정말 살기 좋고 평화로운 분위기에 역시 미군은 사는 동네도 다르구만 이라고 생각하는 찰나에 차량은 큰 주차장에 도착했고, 도착한 곳은 정말 말문이 막힐 정도로 정말 다양한 모습을 하고 있는 군인들이 있었죠. UDT, 해군, 공군, 육군 온갖 부대의 복장과 주특기 출신의 견장과 그리고 일반 병사, 간분, 위관, 영관, 장관, 즐비한 그런 진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어림잡아도 4,500명이 되는 2등병부터 스타까지 모든 계급의 군인이 다 모여있었고, 그중 가장 빛나는 것은 스타들이었죠. 대한민국의 별이 다 모인 것 같은 장관은 마치 이 땅 위에 은하수가 뿌려진 것 같았고, 그렇게 하늘처럼 우러러보던 우리 대대장님의 소령계급장은 길바닥에 핀 민들레보다 하찮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중 은하수 뒤로 보이는 시설의 플랜카드가 이렇게 적혀있었죠. 인장병 영어마을 체험 캠프. 저는 대한민국 국군에서 진행한 영어마을 체험 캠프를 4박 5일 동안 체험병사로 파견된 것이고, 저와 함께 온 상사님은 인솔자로 함께 파견된 거였죠. 저는 지난주 무한도전에서 보던 그곳에 왔다는 사실에 환호를 했고, 함께 온 상사님은 맞다, 내가 어디 가는지 말 안 해줬냐? 라고 시크한 태도로 대꾸했죠. 그렇게 여기저기에 계속해서 다양한 부대의 군인들이 계속 모이고 있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영어마을 입구에 준비한 단상에 3개의 별이 달린 모자를 쓴 사람이 올라왔고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 전국에서 모이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국군을 대표하여 이곳에 와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국군이 아닌 영어마을의 입소자로서 생활하게 될 것이며,
이번 기간 동안 최대한 많은 영어 교육을 받아 글로벌한 대한민국 국군으로 나아가는 디딤돌이 되었으면 하겠습니다. 현 시점으로부터 여러분들의 계급, 신분은 있고 즐거운 한 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 그렇게 연설을 마친 쓰리스타는 전투모를 벗고 영어마을 안으로 입장했습니다. 그 연설을 들은 각 군부대 출신 병사, 간부들은 머리에 물음표가 하나씩 생겼고 영어마을 입소센터로 이동을 시작했죠. 영어마을 입소 1일차. 파란만장한 영어마을 체험은 입소 단계부터 난관에 봉착하였습니다. 영어마을의 입소 시 외국 공항처럼 입국 심사장에 너 왜 왔니? 온 목적 뭐야? 라고 이런 걸 물어보는데 외국인 스텝이 질문 과정을 거치게 되죠. 국방부에서 대한민국 육군의 영어 실력을 너무 고평가했던 거죠. 간단한 입국 심사 질문에도 젊은 병사들을 제외한 상대적으로 연령대가 높은 부사관급에서부터 정상적으로 영어로 된 입국 심사는 불가능했고 곧 외국인 스태프들이 쥐지를 치며 프리패스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게 입소를 거친 모든 장병들은 6인 1실의 기숙사를 배정받았고 그 기숙사는 이때까지 체험해보지 못한 구막사에서 지냈던 저에겐 신세계 같은 시설, 화려했던 시설로 준비가 되어 있었죠. 각 방마다 샤워실이 있었고 대략 한 개의 건물당 4개에서 8개의 숙소에 각 방에 비슷한 계급의 병사들끼리 모여서 생활할 수 있도록 환경이 제공되었습니다. 정신없는 입소식을 거치고 기숙사를 배정받고 생활복으로 환복 후 점심시간을 위해서 식당으로 이동했습니다. 식당에서 두 번째 탄성이 오고 갔죠. 영화에서 보던 뷔페식 학생 식당이었습니다. 거기다 특식이라 먹을 수 있었던 스파게티가 미친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모습을 보면서 제정신을 유지하기가 힘들었죠. 짬밥에 쩔어있던 저와 기숙사 동기들은 식판에 미어 터져난 음식을 퍼서 돼지처럼 나눠먹기 시작했고 영어 수업은 대략 400~500명이 한꺼번에 같은 수업을 받을 수 없었기에 20~30명 정도가 클래스를 나눠서 영어마을 각지에서 수업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는데 그렇게 저희가 듣게 된 첫 수업은 기숙사 동기들을 포함한 위관, 영관, 장관 아저씨들이 모여있었으며 그렇게 왜 모여있는지 모르는 저희들은 함께 외국인 교사에게 영어로 호기포기 댄스를 배웠습니다. 첫날 수업은 입소식과 간단한 교육 이후 5시 정도로 마무리되었으며 기숙사로 복귀 후 기숙사 동기가 여기 들어오다가 봤는데 영어마을 입구 쪽에 가니까 식당들도 있던데 거기 술집도 있더라. 우리 거기 가서 한잔하자. 당시 기숙사 동기들은 대부분 2등병, 1병들로 구성된 개 짬찌들이었기 때문에 걱정이 없었죠. 알코올에 대한 유혹을 이길 수 없었던 저희는 식당가로 이동했고 이미 함께 입소한 상사님은 어디 갔는지 관심도 없었고 그냥 우리는 자리를 잡고 앉아서 생맥주 시키고 옆 테이블에 앉아있는 타부대 중대장, 대대장들과 호영호재하면서 이야기 꽃을 피우고 기숙사에 돌아와 첫날을 마무리했죠. 와 미쳤네. 영어마을 입소 2일차. 지금 이게 꿈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어제 있었던 일을 회상하고 있던 중 이상한 기분이 들어 시계를 보니 6시가 이미 지나 있었죠. 그렇습니다. 여긴 군대가 아니었죠. 기상나팔도 없고 그저 입소식 때 나눠준 시간표에 따라 밥 먹고 이동하고 수업 듣고 대학생 같은 일과생활만 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할 것도 없던 저희는 밥이나 먹으러 가자면서 밖으로 나갔으며 이미 밖에는 2등병 상병 모자를 쓴 입소자들이 어슬렁거리면서 주변 경치 구경하고 식당으로 가고 있었죠. 그러던 중 꽃이 핀 정원에서 일회용 카메라로 사진을 찍고 있는 40대쯤 되는 아저씨들과 마주치고 사진을 찍고 밥을 먹으러 이동했습니다. 아마 어디 대대장이거나 행보관인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영어마을 마지막 날 장기자랑 출전자를 모집한다고 전달했고 그 중에 우수한 성적을 받은 팀에게 포상휴가를 받게 될 거라는 내용을 이야기를 받았죠. 저와 기숙사 동기들은 출전을 선언하고 제가 아는 비트박스에 동기들이 한국어와 영어로 랩을 하고 나머지는 춤을 추는 대형의 내용으로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영어마을 입소 3일차. 대한민국 국군의 영어 실력의 끝을 본 외국 선생님들이 제대로 된 영어 수업이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때부터 대부분의 수업 시간에 디즈니 만화를 보면서 자 여기서 저 친구가 뭐라고 했죠?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나누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죠. 그마저도 다음날 어릴 적 일요일 아침 디즈니 만화 동산을 보는 예쁜 경입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이쯤부터 그냥 매 끼니 양식을 먹던 아재들이 느끼함을 견디지 못하고 외부의 각종 배달 음식을 시켜 먹기 시작했죠. 영어마을 입소 4일차. 이쯤 되니 아침 일찍 일어나던 기숙사 동기들이 수업 시간에 겨우 맞춰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지루한 수업을 다른 방향으로 해소하고자 영어마을 전체에 보물 찾기가 시작돼. 보물은 무려 휴가증. 해병대 수색대 출신이던 기숙사 동기는 해병대 수색의 진면목을 보여주지라고 외치고 뛰어나가서 영어마을의 호수를 헤엄치고 나무 등을 오르면서 보물 수색을 시작했고 휴가증을 진짜로 찾아서 하나 확보했죠. 와 짱이네. 휴가증은 그냥 꽃밭에 다소 곳이 놓여 있었습니다. 영어마을 입소 5일차 마지막 날. 첫날 영어마을 입소자 전체에게 연설을 하던 쓰리스타의 주관하에 경기도지사도 참석한 장기자랑 대회가 펼쳐졌습니다. 수없이 많은 다양한 부대에서 모인 여러 계급의 군인들이 각자의 장기를 뽐내며 노래, 춤, 차력, 보디빌딩 등을 장기자랑을 선보였죠. 저는 남자들만 모인 그 자리에서 몸매를 자랑하던 UDT 출신 부사관들을 아직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와 기숙사 동기들도 준비한 장기를 성공리에 선보였지만 입상은 못했죠. 그렇게 4박 5일간의 짧은 천국 같은 영어마을 체험이 끝나고
입소한 상사님과 저는 부대로 복귀하였고 부대 내에서는 외부 진지 정비를 하고 개쩔은 선임들과 후임들이 저를 마주해 주었죠. 그 쩔어있는 얼굴을 보니 어떤 생활을 하다 왔는지 차마 제 입으로 말할 수 없어서 물어보는 선임들의 질문에 허옇게 질린 얼굴로 대답했죠. 결국 함께 갔다 온 상사님의 입을 통해 저는 일주일 동안 개꿀 빨다 온 놈으로 찍혔으며 때는 18년도 12월 무척 추운 겨울 20살의 나이에 친구와 함께 강원도 고성에 위치한 사단 훈련소로 입대하였습니다. 빡빡 밀린 제 머리와 400명의 빡빡이들을 보고 앞으로 남은 군생활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을 때 첫 번째 이야기. 훈련소에서 첫날 밤. 원래 같으면은 군대에서 지켜야 될 규율, 예절, 옷까지 보고받을 수 있는 물품 등 치수를 재거나 옷을 택배사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자마자 사복인 채로 훈련소 생활관에서 하루를 무한대기했습니다. 알고 보니 입된 날에 북한에서 누가 귀순을 해가지고 저희 사단 GOP 철책 쪽으로 귀순을 했고 귀순 작전을 펼치느라 전방이 분주해져서 사단 훈련소 전체 훈련이 중단되었다는 조교가 얘기를 해주었죠. 그렇구나 하고 훈련을 받던 중 갑자기 귀순자 완전 작전 기념으로 사단 내 모든 병사들에게 3박 4일 포상 휴가가 주어졌습니다. 저는 입대한 지 하루 만에 3박 4일을 받았죠.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맞아? 두 번째 이야기. 자대 배치. 3박 4일 훈련소 내 우수병사 3박 4일 총 8일을 갖고 자대 배치를 받은 저는 대대에서 대대장님과 면담 후 바로 다이렉트로 민통선과 GOP 라인을 담당하는 검문소 근무를 서는 중대에 올라갔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3개월이 지나 일병을 막 달았을 쯤이었어요. 다른 중대와 교체를 하고 철수 휴가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휴가 7일차 친구들과 술 먹고 집에 와서 가족들이랑 야식을 먹고 있는데 뉴스가 나옵니다. 바로 고성군의 산의 3분의 1을 태운 산불이 일어난 거예요. 그 뉴스를 보자마자 군대에 조기 복귀를 해야 되나 하는 엄청난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러나 사단에서 내려온 내용은 산불이 진화될 때까지 휴가 통제 및 이미 출타한 모든 휴가자들은 일괄 복귀하라는 것이었죠. 일괄 복귀 날짜가 친구와 제가 쓴 13일간의 휴가의 이틀 뒤인 것입니다. 일괄 복귀니까 못 거서 와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더 있다 와야 되네. 중대장님께 전화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 휴가는 대대에서 특별휴가 이틀을 받아서 15일 채우는 걸로 하고 푸근하게 부대 복귀를 하였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전출. GOP의 인원이 많이 부족하여 빼봐야 할 인원을 차출하여 GOP로 열 영상 감시 TOD랑 비슷한 보직인데 그걸 뽑으러 온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 수능 공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공부를 하려면 빼바보다는 GOP 생활이 공부하기에 매우 적합했기에 면접을 봤죠. 1병 1호봉인 개 짬찌인 저는 짬이 가장 낮다는 이유로 전대대에서 2병 뽑는 보직에 당당히 뽑혔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새로운 부대. 새로 부대에 전출을 와 적응 기간을 끝내고 근무 투입을 할 때쯤 1병 2호봉 때였어요. 인사기원이 저를 부르더라고요. 상황실로 갔습니다. 그래 땡땡아 너 아직 1병 2호봉인데 신병 휴가 안 갔다 왔더라. 그 순간 저는 벙쪄서 짱구를 엄청 굴렸습니다. 맞선임인 전대대 인사기원이 인수인계를 제대로 안 했나 싶어 용기를 내어 혼신의 구라를 쳤죠. 그렇습니다. 전 대대에서 철수 휴가로 보상만 썼지 신병을 갔다 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저는 피말리는 구라를 치고 바로 3박 4일 휴가를 또 갔다 왔죠. 와 이건 뭐야. 다섯 번째 이야기. 근무자 표창. 저희 부대는 GOP 전방 중에 전방이었기 때문에 영상감시소대의 임무와 TOD, IRD, 해양감시 카메라의 역할이 매우 컸기 때문에 사단장님은 영상감시중대의 4기 증진을 위해 한 달에 한 번씩 영상감시중대 전체에서 가장 이상 징후를 많이 캡처해서 대대 공유 파일에 올려 보고하면 한 달에 한 번씩 포상을 주기로 했습니다. 저는 첫 부대에서 근무를 서던 중 철책 너머 영농인이 나와 고사리를 캐는 모습을 식별했고 그대로 상황간부에게 보고 대대 연대 사단에 올라갔고 이걸 공유 파일에 올려 연대장 표창을 받았죠. 현재 적립휴가 및 나간 휴가, 적립휴가 13일, 나간 휴가 19일. 아니 1병 2호봉인데 휴가를 19일을 나갔어? 1병 정기도 안 썼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포상과 정기휴가 27일 빼고 오로지 보상휴가만 기입한 겁니다. 아니 포상하고 정기휴가 뺐다고? 며칠을 나가! 여섯 번째 이야기. 다른 부대로의 파견. 은꼬와 바꾼 휴가. 1병 5호봉 때쯤이었어요. 해안 철책 감시를 하던 도중 전방 GP 부근 부대에서 영상감시 소대의 인원이 다수 전역하여 그쪽으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어차피 휴가 받는 건 똑같고 북한군 바로 앞에 있는 건 똑같고 이상징후 더 많이 발견할 수 있겠다 싶어서 제가 지원해서 더 전방으로 올라갔죠. 무료하게 공부를 하던 저는 행복한님께서 작업을 도와달라고 저희 소대에 들어와 인원 한 명을 불렀습니다. 짬찌인 제가 공부만 하기에는 눈치가 많이 보여서 선임들에게 제가 나가겠습니다 라고 하고 작업 복장을 입고 나갔죠. 작업은 탄약고 컨테이너 위로 천막 같은 것을 씌우는 작업이었고 산 정상에 위치한 부대이다 보니 바람이 사계절 엄청 많이 불었습니다. 무거운 천막을 들고 컨테이너 가장자리 부분에서 작업을 하던 도중 매서운 바람이 갑자기 저의 등을 탁 하고 밀었고 3m가량 되는 컨테이너 밑으로 떨어지게 되었고 높이가 그리 높지는 않았으나 발을 땅에 쿵 하고 내딛는 후 엉덩이 부분에 엄청 묵직한 것이 뚫고 들어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뾰족한 철조망이 콧구멍을 뚫었더라고요. 아으... 군의관님이 저희 파탄한 엉덩이를 보고 고개를 절레절레하며 병가를 나가서 민간병원에서 수술을 하고 와야 되겠다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수술을 하고 군병원에서 2주일 입원한 뒤 다시 부대로 복귀하였고 근무 특성상 앉아서 카메라를 오래 보는 근무인지라 응꼬에 많은 무리가 갔고 일주일이 자고 있는 제 엉덩이 밑으로 축축함이 느껴져서 뭐지? 이러고서 손으로 만져보니 피가 나오더라고요. 부대 복귀 일주일 만에 다시 병가 15일을 또 나가게 되었습니다. 현재 적립되어 있는 휴가는 21일, 나간 휴가는 49일. 7번째 이야기. 고라니 때문에 사단장 표창 받은 썰. 상병 3호봉쯤이었어요. 야간 근무 중에 해안과 전방 해안선을 바라보는 카메라에 앉아서 옆 모니터로 매직아이를 쓰면서 한눈으로 카메라 한눈으로 영어 단어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방을 보던 중에 해안 바다에서 엄청난 속도로 미상물체가 남하하더라고요. 저는 그 즉시 상황한 간부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아무리 봐도 북에서 떠밀려온 부표 같지 않고 사람이라고 하기엔 너무 빠른 속도로 내려오고 있어서 결국 IRD 해안 연령상 카메라에 연락을 해서 돌아온 답변은 고라니라는 겁니다. 저희는 고라니가 바다에 수영하는 것을 생전 처음 보는 일이니 기가 막힐 일이었죠. 저는 이것을 올려 그달의 우수 영상 감시병이 되어 사단장의 표창을 받았습니다. 현재 적립휴가는 36일, 나간 휴가 57일. 8번째 이야기. 코로나 때문에 45일 휴가 나가버린 썰. 상병 꺾일 때쯤이었어요. 모은 휴가가 이미 60일이 쌓여 있었고 찍턴을 위해 휴가를 나가기는 싫었으나 찍턴이라는 건 이제 부대 복귀했다가 바로 다음날 다시 휴가 나가는 걸 찍턴이라고 하는데 중대장님의 부추김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남은 휴가를 소진하기 위해서 15일을 또 나가게 되었습니다. 15일 휴가를 나가자마자 다음날 코로나라는 것이 터졌고 전부대에 휴가 통제가 걸렸습니다. 저는 하루 차이로 운 좋게 15일을 세입했죠. 15일이 지난 후 부대 앞 터미널에 도착했을 때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옵니다. 빨랄랄랄랄랄. 통신보안 땡땡중대 땡땡소대 상병 땡땡땡입니다. 나 너네 대대 인사과장이야. 다름이 아니라 휴가 복귀자들 대상으로 코로나가 심해가지고 부대 내 코로나 확산 우려 때문에 휴가 복귀하지 말고 사단장님 지시로 특별휴가 15일 더 나갔다 오라는 얘기다. 그렇게 저는 얼떨결에 휴가 15일과 함께 고향으로 내려가서 집을 가니 어이없어하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표정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네요. 현재까지 적립휴가 29일, 나간휴가 87일. 참... 9번째 이야기. 화진포 콘도에서 1인 1실 초호화 격리 14일. 그렇게 길고 긴 30일 휴가가 끝난 저는 상병 4호봉에 나가서 상병 6호봉이 되어서 복귀를 하는 기염을 토해냈습니다. 복귀를 하고 터미널에서 대절 버스가 찾아와서 화진포에 있는 인근 콘도로 가게 되었죠. 그곳은 오션뷰가 보이는 엄청 이쁜 콘도였는데 격리시설이 아직 구축되지 않아서 사단장님이 군수와 쇼부를 쳐서 민간 콘도를 빌린 거였습니다. 25평 정도 되는 방에 1인 1실로 배정받은 저희는 휴대폰 무한, 필요한 물품이나 사야 할 물품은 카톡으로 남길 시 부대에서 구입 후 배달 서비스까지 초호화 서비스를 받으며 매일 아침 따사로운 햇빛과 멋진 오션뷰를 보면서 지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엄청나게 호화롭게 어느 영국의 귀족 못지않은 시간을 보내고 부대로 복귀하였죠. 복귀하자마자 후임들이 저를 엄청 부러운 눈초리로 쳐다봤고요. 한 달 반 만에 제 밑으로 엄청 많은 후임들이 들어와 있었죠. 한 달 반 만에 부대 들어갔어. 신병들은 저를 보고 누구지라는 표정이었습니다. 10번째 이야기. 저녁. 원기옥 복귀 없는 80일 휴가. 상병 6호봉이 되어 복귀한 저는 남은 저녁 5달 동안 원기옥을 모으기 위해 닥치는 대로 휴가를 또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2달 동안 연대장 표창 하나, 대대장 표창 하나, 대대장 UCC 1등, 포상을 끌어 모아서 포상 18일, 보상 휴가 52일, 병장 휴가 11일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80일 휴가를 나갔고 원래 전역은 20년도 7월 중순이었으나 그보다 앞선 5월 초에 조기 전역해버렸습니다.
총 군 복무생활 588일, 총 휴가 167일, 플러스 초호화 격리 플러스 14일, 플러스 입원 30일. 이렇게 적다 보니 일반인인데도 불구하고 엄청 운이 좋았던 것 같네요. 두서없이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항상 재밌는 글 잘 읽고 있습니다. 반응이 좋으면 말년에 중대장 버스트콜로 무릎 꿇리고서 연대장한테 3시간 면담한설, DMZ 내 미상 인원 식별설, 북한군 어선 남한 돌파설 등 여러가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하면서 개꿀 치질맨님께서 올려주신 썰렁썰레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니까 군생활 588일 중에 200일을 밖에 있었네요. 유튜브 보다가 제 군생활도 한번 써볼까 하고 한번 써봐요. 제 군생활도 처음에는 남들과 비슷했습니다. 16년도 8월 친구 2명이 동반 입대한다길래 저도 같은 날에 입대하기 위해서 당시 인원 모집 미달이었던 최전방 수호병으로 102 보충대에 입대하였습니다. 입대한 후 최전방 수호병은 정해진 3개의 사단 중 하나를 지원하고 인원이 넘치게 되면 뺑뺑이를 돌려서 각 사단 배치를 받습니다. 저는 뭣도 모른 채 21사단으로 지원을 했고 21사는 다른 두 사단에 비해서 7명 정도의 지원자만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21사단으로 배정받게 되었죠. 102 보충대에서 신병훈련소로 버스가 들어가는데 길 양쪽에 서서 각있게 박수치던 조교들이 아직도 생각납니다. 여차저차해서 무박 3일과 각종 훈련을 마친 뒤 자대 배치를 받았습니다. GOP를 가면은 경계 초소를 도는 시간 외에 편하게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고 제가 배치를 받은 자대 역시 GOP로 곧 가려 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기대감에 꽉 차 있었죠. 그런데 저는 자대에 배치받은 뒤 저와 같이 배치받은 다른 동기들과는 다르게 매일매일 대민 지원만 나갔습니다. 어떤 훈련도 받지 않았고요. 대민 지원만 거의 한 달을 나가다 보니 이게 군대 온 거 맞나 싶을 정도로 꿀이었습니다. 점심은 중국 음식, 간식을 먹으면서 술도 조금씩 먹고 GOP에 못 가는 것인가 생각이 제 뇌리에 스쳤지만 그때는 설마 GOP 갈 수 있겠지. 그러다가 부대가 GOP로 향하던 날 저는 제 짐을 챙기고 연대 본부로 내려갔습니다. GOP에 올라가는 것이 안 됐기 때문이죠. 결국 연대 본부에서 대기하다가 GOP에 내려온 부대로 전출당했습니다. 2등병의 전출이라니 그다지 소외감을 느낄 것도 없었습니다. 다들 저를 그냥 신병 보듯이 대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번 부대에서는 꼭 다음 GOP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가야지 라고 다짐하면서 군생활을 열심히 해냈습니다. 11월부터 눈이 많이 내리기 시작하자 새벽부터 일어나서 대대 전체가 다 같이 GOP까지 제설을 하고 나가고 오는 생활을 4월까지 4월부터 GOP 경계 훈련을 받으면서 GOP로 가서 체험을 해보는 등 북한도 구경하고 그랬죠. 그러다가 GOP로 가는 날이 일주일 남았을 때 중대장이 갑자기 저에게 너는 GOP로 못 가게 됐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는 정말 나는 왜 못 가는 거지? 라고 억울해서 눈물도 나오고 막 그랬는데 결국 GOP로 가지 못하고 그냥 페바라고 하는 GOP에 대기하는 곳에 남아서 교대에서 내려온 원래 제가 배치받았던 자대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왜 이래? 그런데 돌아온 원래의 중대는 연대에서 일명 요양소라고 불리는 펀치볼 4땅굴을 지키는 소대였죠. 중대장은 어차피 제가 GOP에 올라가지 못할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저를 땅굴에 박아두기로 했고 저는 땅굴의 꿀벌이 되었습니다. 땅굴의 소초는 정말 개꿀통 그 자체였죠. 소초를 책임지는 사람이 소대장이었고 대대에서 1시간 거리에 있기 때문에 소대장보다 윗급의 간부들이 찾아오지도 않았고 땅굴에 들어가려면 위병소를 거치는데 위병소를 지나면 저희에게 누가 소초로 들어오는지 다 연락이 오기 때문에 놀다가도 어느 정도 정리할 시간이 있었고 거기다가 GOP 바로 뒷선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보급은 미친듯이 빵빵한 상태였으며 PX는 없지만 펀치볼 순찰이라고 해서 그리고 오는 길에 편의점을 들릴 수 있었기 때문에 편의점 들려서 뭐 이것저것 사고 아침 점호가 없었기 때문에 매일이 주말이나 다름없게 일어났죠. 거기다가 매주 피자, 치킨, 햄버거 시켜 먹고 보급에서 삼겹살이 남는 경우가 많아서 삼겹살을 그냥 구워 먹기도 했습니다. 취사장도 취사병만 옆에 같이 있으면 마음대로 쓸 수 있었죠. 싸지방은 뭐 언제나 사용할 수 있었고 TV는 항상 틀어져 있었으며 체단장실도 항상 사용 가능했습니다. 가끔 심심하면은 민간 차량들이 GOP 가는 거 선탑해서 같이 따라가기도 하고요. 제가 안내병 하기 전에 위병소 근무를 섰는데 땅굴에 오는 분들이 먹을 것을 저희에게 많이 주셨으며 여름에는 안보체험관 내부의 매점에서 아이스크림을 사 먹기도 했습니다. 들어오는 분들 구경하는 것도 하나의 재미가 있기도 했고요. 제가 본 사람들은 미군, 유엔군, 전 국방부 장관, 지금 장군들, 일본 사람, 육사 생도, 3사관 생도, 초급 간부, 군인이 되는 고등학생들, 6.25 참전하신 분들 등등 많은 사람이 안보 체험이라는 명목으로 구경을 왔습니다.
전 국방부 장관이라는 사람은 서류 제대로 안 해와서 제가 위병소에서 돌려보내기도 했었죠. 그러다가 원래 안내병을 하던 형들이 전역을 하고 저와 다른 2명이 안내병으로 발탁되었습니다. 한 번 더 꿀통에 절여졌습니다. 저희의 근무 복장은 베레모에 MP를 차고 마이크를 드는 것이 끝이었죠. 사람이 오면 주차장에 안보 체험관으로 안내하고 영상 틀어주고 사람들 이끌고 땅굴로 내려가서 설명하고 땅굴 안에 들어가는 열차 난방 한계선까지 운전하고 설명하고 다시 올라가는 것을 반복. 사람들 구경도 많이 했고 안내병 하면서 나서서 말을 잘 못했던 제 성격이 바뀌는 계기도 되었죠. 그리고 제가 다시 돌아온 대대가 GOP로 가는 때가 왔는데 중대장이 연대에다가 건의를 한 것인지 저만 소속이 바뀌고 그대로 또 땅굴에 처박혀있기로 했고 전역하는 그날까지 위의 생활을 반복하며 꿀통에 절여지다가 전역했습니다. 단점은 훈련을 하나도 안 했기 때문에 휴가를 받을래야 받을 수가 없었고 펀치볼에서 휴가를 나가려면 시외버스 터미널까지 나가는데 1시간 반 걸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출을 정말 많이 당했다는 거? 땅굴 소초를 워낙 여러 대대가 돌아가며 맞다 보니 전출만 6번을 기록했고 저도 모르는 진급 누락도 당해보고 선임 취급 한 번도 못 받았고 그냥 모든 사람들이랑 다 친구였습니다. 땅굴이 아니라 땅꿀이네요. 땅꿀벌레. 어느 부대를 가던 군대 가실 분들이나 이런 분들 대충 내가 이게 빡셀려나? 내가 이거 되게 힘들려나? 아니면 내가 진짜 꿀인데 떨어졌나? 이런 거를 어느 정도 예상해 보려면 첫 번째, 간부가 많은지 적은지 확인할 것. 간부가 많으면은 상대적으로 좀 짜증납니다. 웬만하면은 간부들이 많으면은 귀찮은 일이 많아요. 간부들이 없으면 없을수록 조금 편안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그곳이 꿀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 지금 본문에 나와 있죠? 본진에서 얼마나 많이 떨어져 있냐. 멀티를 깠는데 멀리 떨어져 있다. 스타크래프트 같은 그런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을 하는데 내 본진에서 배럭도 만들고 뭐 이것저것 많이 만들겠죠? 그런데 내 본진에서 계속 눈이 가지. 멀티로 까놓은 데는 보통 그냥 미네랄 채굴하게 놔두고 걔네가 채굴만 잘하고 있으면 신경 거의 안 쓰잖아요. 미네랄이랑 가스 잘 캐고 있으면 그냥 그 앞에 병력만 모아줄 뿐 거의 신경 안 쓰잖아. 방어할 거 그냥 좀 대충 몇 개 만들어 놓고. 만약에 대대가 있는데 대대에서 독립적인 부대가 또 만들어져서 거기서 딱 나와 있다. 근데 거기 10명이 안 된다. 여러분은 거의 뭐 천국을 경험하는 그런 걸 할 수 있어요. 2년의 시간이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지나가는, 훨씬 느리게 지나가지만 그래도 힘들지 않고 행복하게 지나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저 같은 경우도 사령부에서 나와 있는 영예 대대였어요. 독립대대였는데 저는 들어가기 전에 이미 2년 동안 친구들하고 매일매일 술을 먹으면서 군대에 대한 그런 생태를 너무 잘 알고 갔기 때문에 내가 꿀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었는데 가자마자 이곳은 꿀이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있던 저의 그런 모든 것들이 박살났어요. 저는 운전병이라고 해서 너무나 꿀일 거라고 생각했고 독립대대라서 정말 행복한 곳이라고 생각해요. 그 독립대대에 900명이 있고 간부들이 수십 명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고 모든 병력이 전부 다 운전병. 행군도 안 했겠네? 훈련도 개꿀 빨았겠네? 운전병들 뭐 차에서 놀잖아. 그 입 닥쳐 X나. 안녕하세요, 개보건님. 유튜브 알고리즘의 픽으로 개보건님의 영상을 처음 보게 되었고 군생활도 평범과는 거리가 멀지 않나 라는 생각에 한번 글을 적어봅니다. 우선 저는 논산이 아닌 사단훈련소로 입대했고요. 처음 보게 된 사단훈련소는 와 진짜 소리밖에 안 나올 정도로 시설이 좋았죠. 건물 안은 깨끗했으며 생활관도 최신식. 군대 건물이라고는 유튜브 푸른 건탑에서 본 생활관이 전부인 저에게 이 정도면은 살만한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좋았습니다. 아니 훈련소가 이 정도인데 자대는 더 끝내주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저뿐 아니라 동기들도 같이 생각하게 됐고요. 아무튼 훈련소 저는 정말 할만했습니다. 그렇게 훈련도 다 잘 받고 시간이 흐르고 주특기 선정 시간이 왔습니다. 군대를 갔다 온 친구들이 넌 어차피 땅깨야, 자격증도 신청 그런 거 안 했잖아? 라는 말을 들었던 저는 어차피 하나하나 소충수겠지 라는 생각이 할 쯤 제 눈앞에 보이는 번호와 주특기 이름 155mm 견인포. 육군 4대 꿀보직. 갔다 오면 디스크가 춤을 춘다는 바로 그 이름 155mm 견인포? 그냥 망했구나 하고 GOP 신청해서 휴가라도 챙길 거리라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엄청 우울한 기분으로 훈련소를 수료하고 마침내 자대로 이동했습니다. 그런데 차가 점점 산으로, 그것도 아주 점점 깊은 곳으로 계속 들어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런데도 부대가 있구나 라고 생각이 갈 때쯤 마침내 대대에 도착해서 같이 온 동기들이랑 얘기도 하면서 1시간쯤 지나니 저희들을 행정반에서 불러서 뺑뺑이를 돌리더니 저만 다른 부대로 걸리더라고요. 아이고 하필 혼자 가네, 걱정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갑자기 간부님께서 야 땡땡이 너는 의료대 챙기고 따라와, 차 타야 돼. 왜 내가 차를 타지? 여기가 자대 아닌가?
알고 보니 대대 안에 3개의 중대만 있고 저의 자대는 대대 안에 없는 독립포대였던 거죠. 저는 처음으로 독립포대라는 말을 들었을 때 독립부대는 뭐지? 뭐라는 부대인데 대대 안에 없지? 라는 생각이 들 때쯤 차를 한 10분 정도 차고 가자. 보병대대로 들어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네, 저의 자대는 보병대대에 꼽살이 껴져 있는 포대였던 거였죠. 밥도 보병들이랑 같은 취사장에서 같이 먹고 같은 공간에서 훈련받고 같이 길 따라 구보도 하는, 지금 생각해보면 참 신기한 부대였습니다. 그렇게 신기한 기분으로 보병들 건물을 보고 있을 때 저기 뒤에 컨테이너 하나가 있더라고요. 차가 컨테이너 앞에 끽 하면서 유병장에 멈출 때 아, 창고 같은 거에서 보급을 주려나 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다 왔다. 복도도 딱 한 개만 있는 저 컨테이너 막사, 그 컨테이너 막사가 바로 저의 자대였던 거죠. 아, 인생 보병들은 신식 건물, 나는 컨테이너 주특기는 155mm. 저는 이때 군생활 나락행이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때까지 몰랐죠. 이곳이 꿀이 넘쳐 흐르는 낙원이라는 걸요. 이제부터 MSG 없이 사실만 적어보겠습니다. 나는 근무를 쓴 적이 없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저희 자대는 위에 적은 것처럼 보병대대에 꼽살이 껴져 있는 작은 독립포대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웃긴 게 위병소 근무, 탄약고, 후문, 철책 이런 근무는 우리가 껴있는 보병들이 한다는 거죠. 그럼 우리 포병들은 뭐 했냐? 꿀잠 잤습니다. 이게 제가 들어오기 전 4년 전까지는 탄약고가 2개여서 그 중에 하나를 우리 포대가 근무를 썼는데 탄약고가 없어지고 근무를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보병들이 쓰는 근무 하나를 바꾸어줄 만도 한데 무슨 이유인지 안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때문에 저희 포대는 다른 보병들에게 공공의 적이 되었고 사이가 나빠졌으니 뭐 어쩌겠어요. 꿀이나 빨아야죠. 나는 야간 당직병을 1병 2호봉 때부터 들어갔어요. 이게 왜 좋은 거냐? 당직도 근무 아니니? 라고 말하실 수 있는데 저희 부대에서는 야간 당직병은 모든 병사들이 들어가고 싶어할 만큼 원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는 짬이 높다고 원한다고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었죠. 포병에는 여러 가지 분과가 있는데 각 분과마다 2명의 분대장과 선택받은 부분대장들만 가능한 자리였습니다. 왜 좋냐 하면 일주일당 한 번씩 돌아오는데 야간 당직병을 쓰면 그 다음날 모든 일과 자유, 훈련까지 쌩까기가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불침번도 없죠. 이런 자리를 1병 2호봉 짬 찌끄레기가 어떻게 할 수 있었냐? 하필 제가 들어왔을 때 저희 분과에 5명 있었는데 1병 딱 진급했을 때 2명이 바로 전역해버립니다. 다른 최고참 부는 수술 겸 건강상의 문제로 모든 활동을 안 하고요. 다음날 바로 전역했습니다. 그렇게 또 다른 병장 분대장과 저보다 3개월 빠른 선임이 부분대장을 하고 있었으나 원래 저희 부대는 병장들은 분대장을 떼는 게 관례라서 1병 4호봉 선임이 최단기간 분대장 달성해서 바로 분대장 달고 자연스럽게 마두임인 핵짬찌였던 1병 1호봉인 저는 부분대장이 되게 됐죠. 야, 1병 2호봉이면 군대 들어간 지 한 6, 7개월밖에 안 된 거예요. 7개월? 8개월? 훈련소 빼고 한 5-6달 만에 그냥 거의 부대원이라고 해봐야 몇 명 있지도 않으니까. 아, 그리고 포반인데 분과 인원이 너무 적은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컨테이너 막사 특성상 부대 인원이 진짜 엄청 적었습니다. 그로 인해 훈련 때 포반을 제외한 할 거 없는 분과원이 포반 인원으로 붙고 특히 수송대 운전병, 저희 부대 운전병은 그냥 운전 포병이었죠. 자, 이제부터 큰 게 오는데요. 나는 혹한기, 유격 등 큰 훈련들을 하나도 안 했습니다. 와, 지금 생각해보면 이게 말이 되나 싶을 정도로 하늘이 도왔다라는 생각밖에 들 수가 없는데요. 원로대로라면 핵잠찌일 때 혹한기 한 번, 1말 3초 때 유격 한 번, 병장 때 혹한기 한 번 더 이렇게 해서 유 하나 혹 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짬찌 끄레기일 때 시작하는 처음 겪는 혹한기. 저는 밖에서 혹한기는 지옥이다, 손발을 자르고 싶다라는 말을 주워들었기 때문에 자대에서 처음 하는 훈련이라 일주일 전부터 온갖 걱정으로 욕먹으면 어떡하지, 배운 게 하나도 없는데라는 생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마침 혹한기 당일날 갑자기 하늘에서 내리는 쓰레기 눈이 막 눈까지 맞으면서 훈련해야 돼, 인생 진짜라고 생각하려는 찰나인데 옆에 말년병장이 말년행장 인생 핀다, 살았다 라는 겁니다. 뭔 소리지? 그리고 갑자기 포대장인 중대장님이 혹한기 취소됐다, 모두 제설 작업 훈련을 실시하도록. 눈온거하고 혹한기가 왜 취소되지? 뭔 상관이지? 라고 선임한테 물어봤는데 포병은 모든 훈련이 견인포를 끌고 나가서 정해진 훈련 장소에서 견인을 하고 끌고 나간 다음에 고정시켜서 쏘는 게 그게 훈련인데 견인포 무게만 7톤이라 위병사와 밖은 얼음길이고, 그래서 혹한기가 취소돼 버린 거죠. 그렇게 제 첫 혹한기는 제설 작업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1말 유격 시즌, 그리고 자대에 없는 나 어디 갔냐고요? 사단장님의 극대노 어마무시한 위로휴가, 부대의 유일 서류상 정상인 본인 가는 거 파견 하루 전날 알게 된 환상의 콜라보로 인해 타의의 99%로 인해서 파견을 간 저는 힐링캠프의 분대장이 되었습니다. 이 글이 유튜브로 올라가면 환장의 군대 힐링캠프로 한번 썰도 풀어볼게요.
여튼 이로 인해서 모든 훈련을 제외하고 약 4개월간의 파견이 끝나고 부대로 복귀한 뒤 밝힐 수는 없지만 어떠한 이유로 모든 훈련이 갑자기 무기한 중지되죠. 저희 부대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몇 달간 큰 훈련이 없어지고 분대장도 달고 부대에서 타이 99% 파견으로 인한 넉넉한 휴가 및 간부들의 너그러움으로 인해 저는 어마어마한 꿀을 빨면서 지내는 찰나 마지막 마침내 혹한기가 찾아왔습니다. 네, 끝났습니다. 왜 끝났냐고요? 뭐긴요, 눈이죠. 눈이 또 와서 모든 훈련을 빠지고 어마어마한 휴가로 인해 말 전출을 나가며 행복하게 전역했답니다. 다나님께서 올려주신 일반 병과들이 들으면은 속 뒤집어지고 개빡치는 썰. 근데 진짜 파견이 꿀이긴 해요. 저도 저는 군대에서 직책을 아주 많이 맡고 있었는데 5대기 의무병이어서 의무병 집체 교육도 갔다 오고 깍새도 해가지고 휴가도 갔다 오고 정비병이어서 외박 같은 것도 많이 나왔고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나왔어요. 근데 그 어느 때보다 진짜 좋았던 게 수송 가서 그 파견이죠. 작전 나갔을 때 고되긴 하거든. 되게 힘들어. 긴 작전 나가면 한 3, 4일씩 나가요. 다른 부대 가서 다른 부대들 뺑기치는 거 구경하면서 저희는 그 부대 물자 같은 거 실는 동안 그 부대 대대장님이 직접 오셔서 지시해. 운전병들은 사고 나면은 이 대대장이 다 책임져야 되니까 절대 사고 나면 안 된다, 알았지? 막 이러면서. 예, 알겠습니다. 자, 내부실 하나 비워줄 테니까 누워서 자. 침낭 깔고 자. 건담에 멈추지 않는 7시간 동안 운전을 통해서 갑자기 또 눈 여기까지 눈알이 여기 내려와. 퀭해져가지고 두 돈반에 막 7시간 6시간씩 운전하면은 그 진동 때문에 약간 몸에 이상 증세가 와요. 쉬어야 돼. 정말 남의 훈련 도와주고 물자 같은 거 실어 다니고 운전병이었다 그러면은 에이 운전병이었으면 존나 개꿀 빨았네 막 이러는데 훈련은 훈련대로 다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부대는 400명이 전부 다 수송병이었거든. 밥하는 애도 수송병이었어요. 행정병도 수송병이고 정비병이었던 저도 수송병이었고 그 간부부터 해서 장교까지 대대장까지 모든 병과가 다 수송병. 여러분들이 이제 운전병이라 그러면 꿀이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근무 안 서지 않아? 훈련 안 하지 않아? 어차피 그냥 영예부대라서 안 하잖아. 하지마. 부대 존나 커. 연병장만 5개예요. 연병장 5개인 게 이해가 되나요? 차가 그렇게 많아서 차량대 훈련하면은 그 차량대 다 가려야 됩니다. 폭격 맞는다고? 차 200대 호루 쳐봤어? 그런 거 안 해봤으면은 말을 하지 마세요. 왜 저래? 짜증내고 다녀. 여러분들이 운전병 다 꾼인 줄 아는데 저만큼은 아니. 여러분들도 알고 있는 그런 큰 사건들에 제가 그 한가운데 있었다는 거. 평택 미군기지 짓는 걸 제가 2년 동안 지원 나갔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안녕하십니까? 21년도 12월 군번 현역 군인이에요. 이 글은 옛날에 비해서 요즘 훈련소 분위기가 어떤지 앞으로 입영하실 장정 여러분의 입영하게 될 자녀를 두신 여러분들을 위해 간단히 요약해서 써보려고 합니다. 저는 입소 1일차부터 수료 후 전입날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소나기를 작성했으며 이에 기반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나기가 약간 옛날 우리 수양록? 약간 그런 느낌이죠. 우선 입소 후 2주차까지 아무것도 안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격리를 진행합니다. 격리 기간 동안 일정한 텀을 두고 2번의 PCR 검사를 진행하는데요. 아침, 점심, 저녁 모두 생활관에서 해결하며 아침 점호도 실내 점호로 진행합니다. 개꿀이잖아! 생활관 건물 외부로 나가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매 식사마다 식판에 비닐을 끼고 기다리는 조교들이 쪼로로 밥통과 반찬을 들고 와서 배식을 해주죠. 비닐을 끼기 때문에 설거지할 필요가 전혀 없고 밥을 다 먹고 나면 짬통이 들어오는데 짬통에 짬을 다 버리면 조교들이 다시 다 가져갑니다. 물은 생활관에 생수 50ml 30개들이 묶음이 한 50개 정도? 그걸 쌓아두고 먹습니다. 교육, 훈련이 1도 없는 말 그대로 격리이다 보니 여러가지 검사나 면담 등 일정이 없는 평소에는 아침에 일어나서 침구류 정리하고 실내 점호하고 아침밥 오기 전까지 다시 잡니다. 그러다가 조교들이 노크하고 조교들이 노크를 하고 밥통을 들고 들어와? 노크를 한다고? 노크를 하고 밥통을 끌고 들어오면 생활관에 훈련병들이 누워있다가 일제히 윗몸 일으키게 하는 장관을 보죠. 아침 식사 후에는 점심 식사가 도착할 때까지 다시 잡니다. 점심이 도착하면 다시 윗몸 일으키기라고요. 짬까지 다 버리고 짬통을 문 밖으로 빼고 나면 다시 누워서 잡니다. 저녁을 먹고 나서는 이미 많이 잤기 때문에 모여서 노가리를 까다가 청소하고 다시 자죠. 그렇게 2주간의 격리 생활을 진행합니다. 불침번 또한 격리 기간에는 1시간씩 교대로 활동복에 슬리퍼 신고 생활관 안에서 1시간씩 서는데
취침등 아래에서 책을 읽으며 서는 친구들도 있고 침상에 앉아서 졸기도 하고 대놓고 누워 자는 친구들도 있죠. 다른 동기들은 시간이 너무 안 가서 정신병 걸릴 것 같다, 너무 힘들다 이랬는데 저는 너무 행복했어요. 분대장 조교들은 제가 있었던 중대의 경우 조교 알바생 같은 건 줄 알았습니다. 서비스직 직원 마냥 훈련병들 여기로 모여보세요, 이쪽으로 가십시오, 이쪽으로 모이십시오, 환자 있으십니까 등 반말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제대로 얼차려 받아본 적도 없었으며, 심지어 어떤 훈련병이 손을 들고 저기요, 옷 사이즈가 너무 큰데요, 좀 바꿔주시면 안 돼요? 라는 말에 화내지 않고 존댓말 써가며 훈련병들의 요구를 하나하나 들어주는 모습, 악하게 보이기까지 하더군요. 이거 맞아? 빨래도 생활관마다 더플백 하나씩 넣어주면서 저희가 빨래거리를 넣어 문 밖에 가져다 놓으면 분대장들이 세탁 추진을 해서 세탁을 건조 후 다시 가져다 줬습니다. 2주가 지나면 정상적으로 외부 활동이 진행되고 밥도 취사장에서 먹죠. 아침 점호, 교육, 훈련 모두 외부에서 진행하고 PX와 전화 사용을 하게 해줍니다. 근데 저희 기수는 밖에 날이 춥다며 5주 동안 연병장 야외 점호를 5번밖에 안 했고 구보를 3번밖에 뛰지 않아서 개꿀을 빨았죠. 주말은 종교 행사를 제외하고 하루 종일 잠자거나 놀고 격리 기간이 끝나더라도 축구나 체육 활동 같은 외부 활동은 제한됩니다. 이렇게 남은 3주를 교육과 훈련으로 보내고 각자 운명대로 자대 배치를 받아 전입을 하게 됩니다. 제가 입대하기 전 훈련소에 먹는 게 제일 힘들다, 잘 버텨라 하시는 분들 있는데 먹는 거 오히려 부담스럽게 너무 많이 주더라고요. 하루에 한 번 부식이 나오는데요. 이때까지 받았던 부식: 코카콜라, 칠성사이다, 봉봉 음료수, 갈아 만든 배, 오렌지 주스, 포카리 스웨트, 청포도 에이드, 환타 오렌지, 자가비, 몽쉘 딸기맛 6개 한 박스, 이클립스 한 통, 허쉬 케이크 한 박스, 쿠쿠다스 한 박스, 초코아임 한 박스, 초코맛 조각 케이크, 에그타르트, 귤, 고구마, 신라면 작은 거, 신라면 두부김치 큰 거, 육개장 작은 거, 튀김 우동 큰 거, 김치 사발면 작은 거, 마일드 참치, 맛다시 고추맛, 드립 커피 6개 한 통 등등등등등등등. 위에 적은 것들을 하루에 랜덤으로 하나씩 줬는데 나중에는 진짜 먹기 싫은데 자꾸 먹이더라고요. 각 생활관 한 병 나와서 부식 가져가라고 방송 나오면 한숨 쉬게 되고 분대장 조교에게 안 가져가면 안 되냐고 물어보기까지 했습니다. 기억나는 일화로는 이걸 한 박스씩 나눠줬는데요. 생활관에 14명에서 가위가위보해서 진 사람 한 명한테 14박스 전부 짬 때리기도 했습니다. 결국 짬 맞은 친구는 박스를 하나하나 뜯어가며 80개의 낱개를 건물대에 다 쑤셔박아서 보관하더니 전입날까지 다 먹지도 못하더라고요. 훈련은 코로나로 인해 제한된 화생방, 세열 수류탄 빼고는 다 했습니다. 물론 방독면 착용 교육, 모형 수류탄 훈련을 했습니다만 각계 전투는 저희 기수는 특별히 날이 춥고 땅이 얼어서 애들 다친다고 인조 잔디구장에서 진행해서 애들 약진 앞으로 하면서 슬라이딩하고 다이빙하고 개꿀잼이었습니다. 자대 배치 후 신교대 갔다 온 친구에게 물어보니 자기들은 산 뛰어다녔다고 하더라고요. 12월 군번이라 춥고 힘들 줄 알았는데 더울 정도로 껴입도록 시켜서 생각보다 그렇게 춥진 않았습니다. 먹는 것도 나쁘지 않게 나오고 전반적으로 괜찮았죠. 다만 휴대폰 사용을 못하고 담배를 못 핀다는 조금 그런 것들이 힘들었지만 저는 훈련소 생활이 너무 재밌었습니다. 시간도 금방 갔고요. 물론 개개인마다 차이가 있겠죠. 지금은 주변에서 자대가 어디냐라고 물을 때 땅 땡땡 사단이라고 하면 와, 이 자식 개꿀빠네라고 하는 부대로 배치받았습니다. 아직 현타 오고 하기 싫은 마음도 크지만 전선을 건너 푸른 소나무 박효신 형님의 나를 넘는다 등 들으면서 사기 충전을 하고 있고 그동안 저를 지켜준 전역자 선배들을 이제는 내가 그 빚을 갚고 내가 지킬 차례라 생각하며 점차 군생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지우고 열심히 군생활해보려고 합니다. 전역하신 군필자님, 같이 나라 지키는 현역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휴대폰 할 때 보고형 유튜브 보면서 항상 힘내고 있습니다. 개보고 화이팅! 그리고 저희 기수는 약간 특이하게 훈련소 사건 사고가 엄청 많았는데 나중에 전역하게 되면 불침번 서다가 훈련병 탈영한 썰, 패급 훈련병의 기도썰, 한계 연대 전군 가라군장 행군썰, 생활관 대 생활관 패싸움 난썰, 불가능은 없다 의무대에 비치된 잡지세 배운 훈련병설, 장님들의 기록 사격, 훈련소에서 담배 핀 훈련병, 자대 전입 1주차의 혹한기 한설 등 앞으로 추가될 이야기들과 함께 나중에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충성하고 전투민족 코리아님께서 올려주신 썰랑썰레였습니다. 다들 자기 본인들 군생활 생각하면은 진짜 야 이게 뭐냐 요즘 말로 야랄 났네 야랄 났어 막 이럴 수 있는데 솔직히 한 번 더 생각하잖아요? 그냥 군대 간 것 자체가 그지같아요. 군대 가서 1년 반 2년 동안 군생활하면서 뺑이 칠 거 생각하면 훈련소에서 2주 꿀빤 거? 저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뭐 훈련 있는 대로 다 받았다고 하는 거 보니까 압축 훈련 받은 것 같은데, 압축해서 뭐 저렇게 해도 자대 가서 어차피 병기본 훈련 또 계속 하기 때문에 수요일마다 어차피 또 다 부대 가서 또 채워져요. 선임들한테 좀 갈굼당하면서 저렇게 기구 뭐 던지고 이러다 보면 또 차고 그래요. 군대는 자대부터죠. 많은 분들이 그래요. 야, 군인들 뭐 과자 겁나 나오네, 나도 못 먹는 뭐 타르트를 먹네, 뭐하네. 이런 거 안 사 먹는 거잖아. 아니 뭐 네가 일을 안 해서 돈이 없어서 타르트를 사 먹을 돈이 없던지. 쟤네 저렇게 일하고서 한 달에 얼마 받는다. 24시간 묶여 있는데 밤에도 일어나고. 그러면 본인도 집에서 밤에 뭐 불침번 세면서 지불도 한 번씩 지키고 밖에 나가서 동초도 한 번 쓸고 그러면서 다니든가, 아파트 앞에 동네 앞에 쓸고 다니든가. 그러면 안 하잖아. 그런 거 안 하면서 왜 자기는 뭐 못 먹는다 뭐 한다 그런 얘기 왜 해. 쟤네 저거 꿀 빠는 거 같아. 저거 꿀 빠는 게 아니라니까. 지옥이야. 지옥에서 계속 단 거 먹이는 거야. 지옥에서 약간 이런 거예요. 정신병원 같은 데서 계속 맛있는 밥 주는 거야. 못 튀어나가게 하려고. 그리고 군대에 있을 때 격리대에 있는 친구들, 휴가 갔다 온 친구들, 격리자들 밥 어떻게 나오는지 막 엄청 찍어가지고 뭐 국방부 그 저 뭐 홈페이지에도 올라오고 뉴스에도 뜨고 막 그래가지고 난리 났었죠. 단무지 3개에 뭐 김치국 하나 들어있고 막 밥 들어있고. 그게 현실이에요 사실.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거의 80~90%가 그렇게 먹었어요 옛날에. 요즘은 모르겠습니다. 뭐 옛날에 우리 때 그냥 뭐 똥국 이러면 다 알아듣지 뭐. 무슨 맛인지도 모르고 그냥 뜨끈한 국물이니까 그냥 그 술술 먹었지. 김 나오면 뭐 그날 뭐 뛰어가서 밥 먹지. 김 나오면. 그 군인들 불쌍해요.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군인들의 처우가 계속 개선돼야 된다는 거고, 월급도 올랐으면 좋겠고, 그리고 하나 더 나아가서는 군대를 아까 안 갔다 오고 군대의 군자도 한번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군대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굉장히 좀 스트레스 받는 거거든요. 본인들이 겪고 우리가 겪지 못한 거를 만약에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이 그거를 핀트 잡아서 뭐라고 한다고 해봐봐. 그거 갖고서 에이 별거 아니네 막 이래봐봐. 본인은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데 기분 나쁘겠죠? 그게 사회생활이에요. 그게 커뮤니케이션이고. 그런 게 안 되는 사람들은 사회에 녹아들 수가 없어요. 사회에 녹아들지 못하면 외톨이가 정신 차리게 돼요. 지난번에 마투임 신장 투석기 썰을 올렸던 힘입니다. 또 다른 썰을 한번 말씀드릴까 해서 이렇게 글을 써요. 저는 대학 졸업 및 물리치료사 면허를 취득한 뒤 10년 3월 군번으로 논산훈련소에 입대하였습니다. 전쟁이 나면 조국을 지키겠다는 마음으로 훈련소 의무병 후반기 교육까지 무사히 마치고 자대 배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희 과 선배들은 모두 군병원 물리치료실로 들어갔다고 하여 저도 물리치료실로 배치받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기다렸죠. 땡땡 사단으로 배치 명령서를 받았고 땡 사단 의무대로 들어가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땡 사단으로 가게 되었죠. 같은 사단으로 배치받은 의무병 동기들과 사단 본부에 대기를 하면서 자대 배치 뺑뺑이를 돌리는데 처음에는 연습이라고 알려줬고 두 번째는 진짜라고 알려줬죠. 아, 뺑뺑이 돌리는 거. 자, 나 우리 때도 그랬는데 뺑뺑이 막 돌리더니 자, 어때요? 이제 뺑뺑이 믿으시겠죠? 이러더니 자 이제 진짜 돌립니다. 그러더니 진짜 돌리던데 그 뭐 어떻게 믿어? 사이비 종교같이 그냥 앞에서 서가지고 마이크 들고 단상에서 뺑뺑이 한번 돌려봅시다. 자 연습으로 자 이렇게 랜덤으로 이렇게 무작위로 선발합니다. 이게 뺑뺑이에요. 자, 뺑뺑이 이제 믿으시겠죠? 그러더니 자 이번엔 진짜로 돌리겠습니다. 연습 때는 기억이 안 나지만 두 번째 돌렸더니 뭔 사단 수색대대라고 뜨는 게 아니겠습니까? 마음속으로 물음표가 수백 개가 지나가고. 왜? 내가 왜 수색대대 왜? 신검도 2급 판정 받았는데 왜? 라는 물음이 머릿속에 계속 울리더니 눈앞이 깜깜해졌죠. 다음날 중대장이 찾으러 왔고 180 후반 정도의 몸무게는 90kg도 넘을 것 같은 중대장 포스와 가슴에 붙은 수색대 마크는 완전히 기가 눌리게 만들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저를 쳐다보던 중대장이 한마디 할 수 있겠나? 이것도 운명이라니 하는 마음으로 예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였고 자대로 이동했습니다. 훗날 짬이 차고 알게 되었지만 이때 못한다고 해도 불이익 없이 다른 자대로 배치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미 부대에는 물리치료사 출신 신병이 오고 있다는 소식이 돌았고 저희 파란만장한 이등병 생활이 시작되었죠. 치료의 처음은 선임들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학교에서 도수치료, 손으로 하는 물리치료인데요. 동아리 회장도 하였고 이제 막 면허를 딴 채 입대했기 때문에 자신감이 넘쳤죠. 열정적으로 치료를 하였고 선임들이 단순하게 주물러달라고 부탁하다가 응? 한 느낌으로 뭔가 다르다고 하였고 치료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소문이 삽시간에 빠르게 퍼져 올랐고 위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리저리 불려다니며 하사부터 상사까지 치료하게 되었죠. 피곤도 하겠지만 저는 지금도 그렇고 사람 치료하는 게 재밌어서 그런지 힘듦에도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볼 수 있어서 즐거웠습니다. 천직이네. 확 타요. 어느 날 하루는 선임이 부르더니 주임원사님 호출이 있으니 옷 단정하게 입고 가라고 말씀하셨죠.
찾아뵈니 최근 어깨를 수술하셨는데 재활을 좀 부탁한다고 하셨고 저는 정말 열심히 치료를 해드렸습니다. 그렇게 꾸준하게 치료를 진행했고 하고 있던 도중에 주임원사님이 내일 대대장님께서 부르실 테니 대기해라 라고 하셨죠. 장금이야? 다음날 대대장님 호출로 찾아뵈니 대대장님도 어깨를 다치셔서 수술을 하셨다고 재활을 부탁하셨고 열심히 치료를 해드렸죠. 허준이요. 그렇게 부대 내 제 환자는 늘어만 갔고 불려나가는 날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일과 대신 치료하러 불려가는 일이 많아지다 보니 선임들도 저에게 뭐라 말 못하고 힘들어하기 시작했죠. 저도 저 나름대로 부족해진 시간만큼 하려고 했지만 부족했던 건 진짜 사실이에요. 그런 불편한 하루하루가 지내다가 어느 날처럼 대대장님의 호출로 치료를 해드리고 있는데 이번에 사단 참모장님께서 사고가 나셔가지고 허리를 다치셨다고 하는데 자네 치료 가능하겠나? 라고 하셨고 저는 네!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야 하다 이제는 원스타까지 가는구나. 전투 중대에 있던 헬스 트레이너 하다가 온 형과 저는 참모장님 재활팀이 되어 체력단련실에 치료실을 꾸렸습니다. 평범한 트레이니복 차림으로 조용히 오신 참모장님께서는 저에게 치료를 부탁하네 라고 하고 치료를 받고 트레이너 형에게는 재활 운동을 받았죠. 이렇게 치료가 계속 진행되니 부대 내에선 절 건드는 사람이 몇 없었고 하사 상사 라인들은 자연스럽게 치료를 안 하게 되었으며 주임원사님, 대대장님, 참모장님 정도만 치료하게 되었습니다. 주임원사님, 대대장님을 치료하러 들어가면 참모장님은 별 말씀이 없으셨냐고 어떠시냐고 물었고 특별히 무슨 일이 없었고 좋아지고 있는 경과만 말씀드리게 되었죠. 참모장님은 언제 또 오실지 모르니 항상 치료 대기를 타면서 일과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11월 23일 일병 정기휴가 날짜가 다가왔죠. 부대와 집이 가까워서 아침밥을 먹고 간만에 서울 홍대로 나갔습니다. 부대와 집이 가까운데 집 앞에 서울 홍대가 있다? 개부자네. 다음날 나올 선임들과 같이 놀 루트를 짜고 있을 무렵 친구에게 전화가 왔고 받아보니 대뜸하는 말이 야! 너 부대 안 들어가 봐도 돼? 무슨 소리야? 나 좀 전에 나왔는데 뭘 들어가? 야! 전쟁 날 것 같은데? 북한이 섬에다가 포 쐈어! 나 구라치지 마. 방금 휴가 나왔는데 뭐 장난하냐? 못 믿겠으면 뉴스 봐봐 빨리! 오랜만에 휴가 나온 친구한테 장난치고 싶어서 그런가 싶었지만 말하는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아서 길 가다가 가게에 있는 TV를 봤는데 연평도 포격 뉴스가 속보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부대가 인천 해안과도 관련이 있었던지라 허탈한 모습으로 TV를 지켜보던 중 아니나 다를까 부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상황 들었지? 지금 뉴스 보고 있습니다. 그래 아직 복귀 명령은 없으니까 위수지역에서 대기해. 알겠습니다. 위수지역 안에 집이 들어가는지라 전화를 받자마자 집으로 돌아갔죠. 그렇게 불안한 휴가를 보내며 잠깐 나가서 친구들 만나고 맛있는 거 먹고 놀다가 9박 10일 다 채우고서 부대로 복귀했습니다. 복귀 안 했나 보네? 부대는 상황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된 듯 물자 정리로 정신이 없었고 다들 저보고 승리자라고 부러운 눈으로 쳐다보았죠. 후임에게 물어보니 저 나가고 얼마 안 있다가 오후에 연평도 포격 소식이 들었고 진돗개 1호가 발령되었으며 우리 부대는 상황 발생 시 바로 탄을 빼서 출동할 수 있도록 헬기도 대기시켰고 총도 들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제가 복귀하지 않아도 된 이유는 참모장님의 은총이었습니다. 제가 휴가 나간 걸 알고 계셨고 전쟁 상황은 아니니 복귀 명령 내리지 마라 라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짠지 아닌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갑다 하고 지냈죠. 연평도 포격 사건 이후 사단의 분위기는 많이 변했고 훈련이 빡세지고 대대병력의 3분의 1이 환자가 되었으며 유격 훈련이 있었지만 참모장님의 치료 명목으로 빠질 수 있었고 정군에서 한 명 뽑는 해외 파병 의무병 예비 1번까지 갔다가 떨어졌고 참모장님도 좋아지셨는지 안 오시게 되었죠. 그러다 일전에 썰 풀었던 마두임 사건으로 저 또한 어깨와 손목 수술로 병원에 입원했다가 병장 만기 전역했습니다. 전역 일주일 전 김정일이 사망하여 전역 못할 줄 알았는데 무사히 전역하게 되었죠. 요즘은 의료기사 면허증이 있거나 전공 지식이 있으면 해당 부서로 차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 때는 사단 의무대 물리치료실에 물리치료과 학생들이 치료하고 있어서 어이없었던 일이 있네요. 면허증이 있는 치료사는 수색대에 학생들은 물리치료실에 있는 모습을 본 군의관이 어이없어하던 기억이 있네요. 재밌게 써보려고 했는데 재밌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때문에 고생 많았던 선임 후임분들께 항상 미안함이 많습니다. 연락 주면 같이 한잔 했으면 좋겠네요. 그럼 좋은 하루 보내세요 라고 힘님께서 올려주신 썰랑썰레였습니다. 군대는 역시 인맥이 뭐가 됐든 다른 사람들은 부모님들이 아니면 친척분들이 아니면은 우리 혈족이 만들어준 그런 인맥을 이용해서 군생활을 피는 반면에 이분은 본인이 자기가 갖고 있는 역량으로 군생활을 다리미질을 한 그런 케이스. 참 대단합니다. 참모장까지 마사지를 하고. 저는 군대에 있을 때 이제 저도 체대를 나오다 보니까 뭐 마사지 이런 거 배워요. 물리치료 이런 쪽으로 해서 도수까지는 아니고 저렇게 전문적인 물리치료까지는 아니고 그냥 마사지 같은 그런 것들을 배우는데 스포츠 마사지 같은 거 그런 거 배웠다 그러니까 마사지 해보라 그러더라고.
이걸로 갖다가 볼기짝 있는데 여기 바깥쪽 여기 하면은 사람 죽어버리거든. 이게 약간 간지러운데 아프면서 뭔가 이상한 느낌 나면서 심장 마비 올 것 같은 느낌 있어요. 여기 엉덩이 있는데 여기 뒤에 그 근육에다가 이거 꽂아가지고 이렇게 돌리면 마사지 해달라 그러면은 시작부터 그냥 거기 조지고 시작하는 거야. 아무도 못 버텼지. 내가 아주 그 근육 뭉개져라 그냥 내 온 힘을 다해서 모든 힘 다 눌러서 했거든. 아 왜 이렇게 아파 뭐야 막 이래. 아 하지마 야 뭐야 왜 이래. 계속 이런 식입니다. 이게 스포츠 마사지입니다. 다른 데 또 해드립니까 막 이래. 아니야 아씨 야 아니야 걔 이상해. 야, 너도 해봐 막. 선임들 막 와가지고 야 뭔데 난 참을 수 있어 나 여기 지금 되게 뻐근해 해봐. 처음에는 막 버텨. 시원하다 그래. 꾹 눌러가지고 저기 그 건 있는데 두둑 이렇게 막 야 잠깐만 야 왜 이렇게 아프게 해? 살살 해봐. 이게 살살이 안 됩니다. 거짓말하지 살살 해봐. 이게 원래 살살이 안 되는 거면 살살 해보겠습니다. 그럼 뭐 그냥 위에다 손 올리고서 안 만져. 뭐야 하나도 안 시원하고 뭐 이상하잖아. 야 그냥 아까 다시 눌러봐. 누르면 이제 다시 또 미쳐 막. 목 이렇게 허리가 막 활처럼 휘어. 김병장의 허리가 활처럼 휘었다. 그 군대에서 마사지 한 번도 안 했지. 쟤한테 마사지 받으면 죽는다 그래가지고. 다른 막 나보다 막 한 달이 선임 막 이런 애들은 막 선임한테 막 이러고 너도 일로 와서 이렇게 좀 해봐. 똑바로 좀 해. 똑바로 합니까? 이걸로 갖다가 그냥 등허리 막 찍어버려. 뭐야 이게 스포츠 마사지입니다. 이거